네, 이번에는 1주차 2차 시에서 암호는 현실입니다를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용어 중에 암호, 신호 이 두 개가 서로 같은 것인지 얼마나 다른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있습니다. 그 오해의 이유는 옛날에는 암호라는 자체가 그런 용어를 사용하는 자체가 비밀이었어요. 그래서 뭐 암호, 음어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여러 가지 시크릿 코드 여러 가지 표현이 있었거든요. 이제는 암호라고 통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암호와 수학은 어떻게 겹치는 것이고 어떻게 다른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암호와 신호의 차이 그리고 암호와 수학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도둑이 밖에 있는 공범에게 신호를 보냅니다. 뻐꾹하고 뻐꾸기 소리를 보내는 것은 암호가 아닙니다. 신호는 그것을 신호라고 부르는데요. 신호는 공격하라, 도둑질을 해라 하는 것처럼 아주 짧은 메시지를 보내기 위한 것입니다. 암호라고 말을 하면은 텍스트, 파일, 동영상을 그것을 안전하게 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신호는 목표가 그것을 정확하고 간결하게 보내는 것이지 그 내용 자체를 감추려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 아닙니다. 저기 화면에 보시면 몰스부호가 나오는데요. 몰스부호의 경우에는 짧은 메시지를 보내기는 쉽지만 아주 길다란 몇 페이지짜리 되는 메시지를 보내려면은 고등교육을 제대로 충분히 받고 훈련이 많이 된 사람만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SOS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모스부호의 신호를 보시면 S는 떤떤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O는 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SOS라고 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어디에 갇혀 있을 때 동전으로 파이프를 떵떵떵 그것만 계속 반복을 해도 모스부호를 배운 사람은 이거 SOS 구조 신호 같은데 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암호의 목적은 우선 보안에 관한 목적은 이 신호를 누군가 중간에서 가로채더라도 그러니까 그 시그널을 모두 다 가로채더라도 내용을 알 수 없도록 하고 싶은 것입니다. 자, 주민등록번호나 신용카드 번호 또는 QR코드 이런 것들은 약속된 정보이고 그 QR코드를 보면은 누구든지 읽어내는 규칙이 있습니다. 이것을 신호라고 부르지 암호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게 암호가 되려면은 QR코드를 읽어냈는데 이게 무슨 뜻이지? 라고 해야 되는 것이 그것이 암호이고 QR코드를 읽어보면은 이 사람이 2시 반에 서울로 가는 고속버스표를 샀구나 라고 바로 즉시 읽어지는 것. 그것은 신호라고 합니다. 자, 이런 신호들은 그 정확한 내용을 모르더라도 바로 책을 찾거나 인터넷을 찾아보면 읽어내는 방식을 보고 금세 정보를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고대의 암호와 현대의 암호는 수학적인 관점에서는 사실은 거의 비슷한 것입니다. 다만 고대의 암호는 컴퓨터가 없었기 때문에 수학적인 변환을, 암호로의 변환을 사람이 손으로 했었죠. 현대에는 그렇게 손으로 하는 것을 아주 수없이 반복하고 1000번 반복하세요. 10,000번 반복하세요. 파일이 아무리 커도 1초, 2초 내에 다 암호문으로 바뀝니다. 자, 그리고 이제 현대 암호에서는 이 수학적인 원리를 사용해서 암호로 만드는 것이지만 암호로 만드는 것은 칩을 사용하거나 프로그램을 사용하거나 아주 암호로 만드는 방법 자체는 상당히 단순합니다. 대신에 이것을 다시 읽어내는데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도 있고 아주 쉬운 방법이 있죠. 돈 주고 읽어내달라고 하면 돼요. 납치를 해서 두드려 패도 됩니다. 현실에서는 모든 일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실에서는 수학 문제를 꼭 풀어야만 된다는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휴대전화에 들어있는 칩을 휴대전화라고 부르지 않잖아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수학을 암호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엔진을 자동차라고 부르지도 않습니다. 그만큼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얼마나 현실적인 것이 이제 먹혀 들어가냐면요. 암호를 만드는 방법은 거의 딱 유일하게 컴퓨터를 사용하고 수학 공식을 사용하고 그런 것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암호를 해독하는 데에는 대단히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현금 지급기를 터는 가장 쉬운 방법은 편의점에 들어갑니다. 거기 편의점 알바를 묶어놓고 현금 지급기를 뜯어갑니다. 집에 가서 일주일 동안 편하게 피자 먹고 치킨 주문하고 맥주 마시면서 기계를 통째로 부셔버리면 돈이 나오죠. 자, 그것도 이제 고려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예전에는 ATM기에 아주 초창기에는 ATM 기계에 사람이 들어 있었어요. 몸집이 작은 통아저씨 같은 분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누가 번호를 누르면은 그 번호를 기억을 해뒀다가 이제 메모리 같은 곳에 기억을 해뒀다가 이 사람이 돈이 안 나오네 하고 이제 갑니다. 그러면 나와서 그 정보를 가지고 다른 제대로 된 곳에 가서 돈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아주 현금 지급기에서도 이런 일도 있어요. 현금을 찾으면 돈이 주르륵 하고 나오죠. 주르륵 하고 나오는데 그 부분에다가 테이프를 딱 붙여요. 그러면은 기계가 돈 찾아가라고 딱 열리는데 이렇게 조금 조심성이 없는 분이 보면은 돈 안 나왔네. 문만 열리고 돈이 안 나왔네 하고 갑니다. 그럼 이제 그거 뜯어서 다 현금을 찾아가는 겁니다. 즉 현실 세계에서는 상상을 초월하는 온갖 방법들이 다 있습니다. 자, 비밀번호를 찾으려고 굳이 수학 공부를 해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친구 같으면은 친구의 학번, 친구의 주민등록번호, 생일, 주소 이런 것들을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여자친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너 비밀번호 안 주면 오늘로 헤어지는 거야. 그러면 비밀번호 보통 나오죠. 자, 이 암호를 푸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암호를 알고 있는 사람의 항복을 받아내거나 도둑질, 유괴, 협박, 고문, 뇌물 온갖 방법이 다 있습니다. 그런 방법을 쓰면은 한 가지 문제점은 있죠. 딱 한 번밖에 써먹지를 못해요. 암호를 해독하는 거는 상대방이 모르게 읽어낼 수 있으면 훨씬 더 좋겠죠. 상대방이 모르게 읽어내지를 못하고 당장 비밀번호는 급하고 하니까 이제 여러 가지 방식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지문으로 인식을 하는 것이 있는데 지문 인식에서도 실리콘으로 이제 지문을 가짜 지문을 만들어서 붙이면은 여권에 아주 잘만 만들면 외국에 여행도 다닐 수 있습니다. 지문 찍으면서. 그리고 예전에 007 영화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눈에 홍채를 인식하는 것도 어떻게 합니까? 그냥 간단해요. 첩보 영화 같으면은 죽여도 되는데 눈 하나 뽑지 못하겠습니까? 그냥 눈 뽑아서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요즘에 지문을 대는 것도 손가락을 잘라서 대는 영화도 이제 다 있었거든요.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예전부터 체온이 없는 손가락이 닿으면은 이거 무효다라고 하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암호 코드가 사람의 생체 정보는 좋은 점이 사람이 늙어가서 생체 정보가 조금 변화하는 것 빼고는 불변입니다. 변하지 않아요. 이 사람이 살아있는 한 절대 변하지 않는 비밀번호가 될 수 있어요. 그것이 굉장히 좋다라고들 다들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비밀번호를 내 이메일이 털렸네 하면 비밀번호 바꾸면 돼요. 하지만 지문을 바꿀 수는 없잖아요. DNA를 바꿀 수도 없고 한 번 새 나가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자, 수학적으로 완벽한 그런 암호 체계를 가지고 있어라도
난수표를 사용하면 그렇게 되거든요. 하지만 그 암호 체계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넘어가면, 자, 여기에서 여러분은 우선 중요한 한 가지를 보시게 되는데요. 암호를 만드는 방법이 있고 암호의 비밀번호가 있고 그 두 가지는 다른 것입니다. 보통은 현대암호에서는 암호를 만드는 방법은 공개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로지 비밀번호 하나만 모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실리콘으로 만든 저런 것도, 또는 그 밑에 기사에 나오는 것처럼 이제 지문을 사용해서 주민등록증 또는 뭐 인감증, 인감등록 뭐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내죠. 그런 것처럼 맨 처음에는 이거 굉장히 안전한 거야 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조금만 더 시간이 지나면은 도둑님이라고 하겠습니다. 도둑님들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방식을 생각해 보거든요. 그분들에게는 아무런 제한 조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도둑님들은 온갖 것을 다 만들어내니까 우리가 암호를 만들 때 생각했던 제한 조건, 도둑의 제한 조건, 도둑은 뭐 금고를 열지 못한다, 또는 도둑은 미국을 가지 못한다. 그런 식의 제한 조건으로 만든 모든 암호는 결국에는 언젠가는 풀릴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이번에 목표는 암호와 신호의 차이에 대해서 이제 보았습니다. 그리고 암호와 수학은 자동차 엔진과 자동차의 관계라고 비유를 드렸습니다. 다음 차시에는 암호의 목적 그리고 암호의 유효기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